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사의를 표명한 거고 네. 그만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사표는 수리됐다는 얘기 없잖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사표를 없어요. 내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숙고까지 나왔죠. 숙고. 말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의 표명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분이 조국 전 장관이에요. 본인도 사의 표명하고 그 다음 법무장관 준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네. 근데 이제 이번 사의 표명에 대해서 정무적인 얘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장관으로서 밑에 이 미친 또라이 하나를 이거를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해서 징계위원회까지 끌고 갔는데 결국은 해임을 못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앙이나 조중동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 징계가 너무 약하게 나와서. 그렇죠. 애매한 거죠, 사실. 지들도 한 3개월은 최소 나올 줄 알았는데 2개월로 나와버리는 걸 보고 아이 조금만 줄였을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뭐 어제 그 검사 해임법에 대한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그 당사자들 그 4명의 그 선거 투표를 했던 사람들 의원들 4명 중에 해임은 한 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해임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마라톤을 한 거야. 왜? 어느 누구도 해임을 내놓질 않았어. 면직도 안 내놓은 거야. 그냥 정직을 놓고 3개월, 2개월 이거 계산만 한 거야. 이게 애초부터 중앙일보가 이 점중동이 예언한 것처럼 애초에 딱 정직만 하기로 간 건데 너나 없이 다 정직 3개월, 2개월, 1개월 하는 바람에 정직 2개월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평균치로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임이 불가능했다니까,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결론적으로. 에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징계위원회를 꾸리든 해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장관인 제가 좀 부하 단속을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사의를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내일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이 지금 있는 상황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만두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에 그만두고 내가 손들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통치적인 레임덕이나 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섣부른 좌절을 부를 수 있는 이런 무책임한 상황에서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언론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당장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 국민들이. 아니 그래서 심지어 지금 언론에서는 사표 던진. 그러니까 사표는 여러분 사표 안 써보셨어요? 이제 사표를 써봐서 아는데 사표는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직장인들은 늘 가슴에 품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메일로도 많이 작성을 해요. 본인 그 소속 부서 밝히고 이름 밝히고 날짜 밝혀가지고 사유 개인 신상에 의해서 저는 사직코자 하오니 이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쓰고 이름 쓰고 해가지고 이메일로 날리는 게 사표예요. 일단 날리면은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게 된 거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제가 이제 좀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송결관리한테 나 이제 그만두려고. 잘못했어요, 센터장. 이러지 마세요. 뭐를 원하는데? 이럴 줄 알았니? 그러면 아니 그런 거 상황극 해본 거잖아. 그쵸? 네. 상황극 해본 거지. 네. 순간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네, 굉장히 많이 당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고 나니까 아이고 보미 작가님 기침하시고 싶으면 제가 마이크 내려드릴까요? 네네. 네. 너 징계. 이게 뭐야? 저거야? 그 뭐야? 누가 기침을 하는가? 궁예야, 궁예? 아니 목소리가 다른 분들이 기침 소리를 마이크로 들으시니까. 네. 네. 아무튼 지금 저보고 사표 많이 써본 적 있는 것 같다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원영님은 사표 밑에 퇴직금 계좌 적어줘야 한다고. 그냥 월급 받던 계좌로 받으면 되죠. 네. 예.
어쨌든 이 문 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대응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표명을 높이 평가해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거의 50% 이상, 60%, 70%는 반려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있는 사태에 대한 일종의 송구함을 사의로서 한 거고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오신 거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라고 반려시키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죠. 우리 경제부 누구야 홍남기 홍남기 총리. 사의 표현했을 때 주저앉히셨잖아요. 네. 그거는 똥 싼 놈이었어. 그러니까 그건 똥 싸서 주저앉힌 거고요. 지금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네. 지금 이 정도의 체면 깎인 거는 충분히 지금 있는 개혁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진통이니까 걱정 말고 저는 더 오히려 재신임해서 믿으니까 더 힘내서 밀고 나가십시오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언론 식기들은 이제 아예 그냥 해임된 마치 해임이 아닌데 마치 사표 수리된 것 모양 이걸 모양을 끌고 나가면서 윤문 대결을 몰고 가고 있고요. 네. 이게 말이 돼? 권력 서열 1위하고 36위하고 대결을 한다는 게 말이 돼? 거기에다가 덧붙여갖고 벌써 지네들 입맛에 맞는 후임까지 거론을 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일면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 윤석열 헌정사 초유의 싸움 시작됐다. 세계일보 윤 징계 추 퇴진 문윤 대결로 비화하나? 조선일보입니다. 추미애 사의 표명 후임 소병철 거론 누가? 니들이? 예. 동아일보입니다. 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 징계 윤석열 소송으로 불복. 한겨레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 추미애 사의. 한국일보 추미애 전격 퇴진으로 윤석열 몰아치기. 그러나 전쟁은 계속된다. 아주 노났구만 노났어. 예. 경향신문입니다. 문 대통령 윤 총장 정직 2개월 재가 추 장관 사의. 추윤 갈등 일단 매듭. 니들 마음대로. 자, 서울 문 대통령 윤 징계 재가 추 전격 사의. 국민일보입니다. 끝내 윤 징계한 제가 한 문. 이 국민일보 진짜 끝내를 넣어갖고 끝내 니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구나. 얘들을 민자 쓰는 야, 애들이잖아. 정말 얘들 끝내주네. 나는 진짜 기사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볼 때 끝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뉴스처럼 끝내 이렇게 못 읽겠는 거예요. 끝내 윤 징계한 제가 한 문. 예, 추는 사의 표명. 애처롭다 이씨. 네. 끝내 10% 까주다가 들킨 우리 신문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야이 10% 커미션 받고 저기 꼬북 역할 해준 거잖아요. 커미션 아닙니다. 응. 네? 커미션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다고요? 그럼요. 그 부가세 10% 떼진 거야 그냥. 진짜? 이런 공공 이게 뷰이지. 이런 뷰. 공공 신문사로서 그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10%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가세 떼고 나면 나머지 세제 관련된 거는 다 뒤집어 쓴 거고 수수료 한 푼 없이 사실상 부가세를 대신 내주고 이쪽에다 전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줄리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가 그런 걸 줄 리가 있지. 네. 뭐라는 거지? 네. 지금 정금님께서 우리 딸도 송 작가님 덕분에 이제 언론 안 믿어요. 오. 요새는 크로스 체크까지 해요. 사실은 모든 국민이 팩트 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녹수당에 이쑤시개 의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원래 너무 심해졌어요, 진짜. 진짜 심해. 지금 공격 상태입니다, 진짜. 얘들은 어디 내놓기 진짜 많이 부끄러운 아이들이야. 총공세입니다. 같은 학생으로서 자기네 과동기들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자식들이 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요.
예전에 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던 투사로서의 어떤 언론인들, 저널리스트 이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들은 뭐냐면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맞죠. 그러니까 직장인. 얘들은 그냥 회사에서 잘리기 싫어. 그리고 직장이 더 이상 저는 이 직장인들한테 우리 사회가 뭐 제4의 권력 기관이라는 듯 누구 기자님 아니 기본적으로 기자할 때 님자 붙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걔들을 그 특혜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그냥 일반 직장인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이죠, 뭐. 네. 진짜 직장인이에요. 자, 그동안 언론에서 이제 뭐 추윤 갈등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마치 두 사람만 싸우는 꼴인 것처럼. 사실은 검찰 전체하고 추 장관님하고 싸운 건데 추윤 갈등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추 장관이 사임을 밝힌 상황에서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를 제거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꼴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정면으로 싸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출한 권력이에요.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분인데 그분하고 맞서겠다는 건 우리 국민들하고 본격적으로 다이다이 뜨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네. 너 징계 먹어라고 했는데 난 대통령 말도 안 들어. 나 법에 호소해갖고 나 이것도 없던 걸로 돌릴 거야. 그러니까. 라고 하는 정말 야, 만용을 넘어서는 네. 어떤 오만을 부리고 있는 거고요. 저기요. 윤 총장도요. 저기 본인 신분 지금 잘 생각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국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공무원이에요. 근데 감히 국민들하고 현피를 뜨겠다고 네가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이 정도에서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했을 때 동반퇴진 같은 형태로 해갖고 그렇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나는. 난 혹시라도 내가 이걸 받을까봐 그러면 저 동반퇴진해서 정치인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할까봐 겁나 결정했는데 이 단순 무식한 시끼는 30분도 안 기다리고 아이고 사이는 사이고 나는 나대로 소송하랍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결과적으로 법원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됐어요. 자, 기존에 있는 법무부라든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하고는 또 틀린 거야 이거는.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얘를 해임을 시킨 것도 아니고 면직을 시킨 것도 아니라 정직이야. 너 잠깐 쉬어. 2달 동안 일하지 마.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가벼운 징계까지도 만일에 법원이 손을 들어줘 버린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기회에 이제 그 법관들까지 한꺼번에 다 날려야 날려버릴 의미가 돼요. 생기거든. 그동안 국민들이 조금 판사는 봐주는 게 있어. 그렇죠. 같은 법무부 안에 있어도. 그렇지. 왜냐면 사찰도 당하고 사찰이나 당하고 저 아무 힘없는 거죠. 허수아비 그러니까. 저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못해 이제는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이 멧돼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건 니들도 같은 적폐세로 가겠다는 얘기야. 나는 오히려 이게 받아들여져 갖고 아주 이게 대대적인 검난 아주 이 법무부 무용론으로까지 가버려 갖고 아예 대한민국의 법관이라고 하는 법치를 수행하는 조직을 완전히 갈아엎을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판사들부터 시작해갖고 검사 그 각종 뭐 3심제를 비롯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검사 징계법, 공무원 징계법이 따로 있는데 검사 징계법이 따로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왜 검사들을 공무원의 바운더리 안에 넣어야지 왜 따로 빼냐고요. 그리고 외청으로 두지 마. 그냥 법무부 안에 같이 둬. 외청으로 절대 이제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소속으로 뭐라 넣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이 우리나라 검찰 법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갈 수 있게끔 아예 분노의 불을 붙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공무원이잖아. 왜 직업윤리 의식도 없어?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은 다 소송하세요. 뭐 징계 받으면
다 소송해가지고 계속 근데 버텨. 이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이 승소일로. 못 이겨요 거의 다. 거의 이긴 경우가 없어.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거는 이미 거의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고 아니고서는요. 음. 그 이런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도 않아요, 법원에서. 근데 오늘 또 바로 소송하겠다고. 근데요, 보세요. 징계위원회가 결정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징계 혐의자의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뭘. 죄는 확실해. 잘라야 될 죄는 확실하다. 이것도 면피네. 아 이게 뭐야 지금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야? 뭐야 이런 운전을 한 놈이 검찰총장이면 단속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시뮬레이션 그런 게 어딨어. 검찰총장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서 감안했대잖아. 아니 이러면 법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중에 껴들어서 죄송한데요. 죄송하지 이 마. 모든 논리를 다 떠나서 제 생각은 이게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고 또 누구 한 명은 기고만장하고 이런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들고 일어나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진짜? 지금 촛불 그래서 집회를 그래요. 를 못할까봐 이러는 거야? 100% 저는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아니고 우리가 진작에 나갔으면 눈치 봤어요. 법원도 눈치 보고 에이, 다 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야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그 이쑤시개 의병들이 게시판을 폭파하자.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 얘들 민원을 마비시켜 버리자. 정말. 아니야, 그러면 테러라 그래. 그 조직화된 테러라고 우길 수가 있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아우, 이거 어떻게 아니 해줘야 사실은 돼? 코로나 아니었으면 6월 항쟁 버금가게 지금 진짜 난리 났다고요.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참. 그런데도 이 검찰 조직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는데 역시나 검내기는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준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 민주주의 위협 시작. 이례적 성명. 전직 검찰총장 9명이 합동 성명을 내고 징계 의결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징계도 사상 초유지만 전직 검찰총장 9명이 합동 성명을 내는 것도 유례 없는 일이다. 김대중 정권 말 김가경부터 현 정권 초 문무일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총장 11명 중 한상대, 최동욱 전 총장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윤석열 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김가경 전 총장은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총장이었고 문무일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다. 한 법조인은 문 전 총장이 의견을 모아 성명서 원고를 작성한 걸로 안다며 이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이런 놈을 검찰총장에 앉혀놓고 있었으니. 진짜. 근데 세상에. 왜 최근에 이슈가 된 책을 쓴 이현주 변호사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에 검사 출신들은 죽었다 깨나도 상식적인 생각이 안 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본인이 검사 생활 15년을 하고 이제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 입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진보적인 변호사입니다 이러면서 소개를 했어요, 자기를.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개거품을 무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문재인 정부가 이건 검찰 죽이기에 나선 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러고 막 개거품 무는데 제가 속으로 너는 진보라며 진보의 뜻이 뭔지 몰라? 모르는지.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다 듣기가 싫은 거야. 자기가 그렇습니다. 검사 15년 했다. 이걸 일단 먼저 얘기하면서 내가 윤석열하고도 좀 알고 왠 줄 알아요? 윤석열이 태평양에 있었잖아, 법무법인. 거기야. 소속.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지금 이런 검찰총장들이 있었으니 나라가 진짜 이 모양 이 꼬라지였는지 싶고요. 검찰총장 진짜 검찰 출시 못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꼬라지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검찰총장 2명은
성명 이름 안 올렸어요. 한상대, 최동욱. 근데 심지어 맨날 보수 언론이나 다른 데서 맨날 니들 최동욱하고 비교하지 않았냐고, 윤석열하고. 윤석열 찍어내기가 예전에 박근혜 때 최동욱도 똑같다고 맨날 그랬대. 근데 최동욱 왜 이름 여기 왜 이름 안 썼어? 여기 왜 빠졌어? 최동욱 아유,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금 아들도 생기시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또 진짜. 말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네, 작가님. 참. 최동욱 이래놓고 총장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이거에 동의를 안 하니까 이름 안 올린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당사자예요. 찍어내기 당한 당사자라고. 근데 여기에 동의를 안 하는데 문무에 이런 애들이 아이고 참. 이 와중에 대검찰청이 우리 민생을 위해서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으셨다고? 이제는 검찰이 국민들의 안녕을 위한 그런 그 정책까지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눈을 의심했는데 이게 무슨 북한에서 왜 발표하는 그런 글 같았어요. 네, 진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 지시 사항을 전파하였음. 검찰총장이 지금 진짜. 이걸 할 건가? 자, 뭘 지시했어요? 1. 아,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람. 이건 뭐 법을 고무줄로 운영하는 거야?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네? 검찰청장이 말하면 갑자기 민생사범이란 이름하에 갑자기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들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사하신 거야 지금? 벌금도 안 낼 수도 있고 분납할 수 있고. 왜 이러세요? 최고 존엄 윤석열 총장님께서 하사하신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소환 조사도 자제하겠다고 했잖아요. 진짜 이거 어제 바로 오거돈 전 시장 소환했어요. 장난치나 지금? 바로가 빠졌네. 예. 민주- 우리한테 민주당 빼고. 유리한 정치인들은 빼고. 민주당 빼고. 자, 짜증난다. 2. 각급 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방역 소독, 유연 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대면 조사, 형 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람. 야 이건 정말 충격적. 대면 조사 형 미집행자 검거를 최소화래. 이거는 수배자를 막 풀어주겠다는 얘기네. 자기 마누라 조사하지 말라고? 장모도 하지 말고? 그러네. 자기 있을 동안은? 형 미집행자 검거에 해당되는 게 줄리랑 장모네 지금. 그러면 오거돈 시장은 왜? 왜죠? 장모가 아니잖아. DNA가 다르잖아. 진짜. 아니 검찰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태영호가 학을 띈 거였어. 진짜 최악이다. 태영호가 독재를 피해 남으로 내려왔더니 더한 독재가 있었다.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었구나. 독재였어 이 얘기가. 남한은 검찰 독재 공화국이었다. 최고 존엄은 누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북한 노동당보다 지금 우리 검찰이 더 대단하다고 지금 야. 태영호는 놀라고 있는 거지 지금. 법을 가지고 왜냐면 진짜 가지고 노는구만. 우리나라 점중동은 김정은을 비롯하여 그 일가는 막 그 찍고받고 난리를 치거든 조롱하고. 그러나 윤석열 최고 존엄에 대해서는 건드리질 않아요. 못 건드리죠. 그러면 정말 최고죠. 지금 네. 이게 그리고 그냥 자기네끼리 사찰 문건처럼 자기네끼리 공개를 하든가. 이거 공개 특별 지시예요. 이거 뭐 어쩌라고? 아니, 이거는
이런 내용, 야, 여러분, 앞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내가 약하게 해줄 테니까 생업에 힘쓰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범죄자들아 열심히 범죄라는 얘기밖에 안 돼. 진짜 이게 소상공인이 왜 니네 법에 걸리는 짓을 해갖고 니네들이 해주는 유예라든지 이거를 받아야 되냐고. 범죄자들아 나를 찍어라. 이건 건가? 뭐지? 여러분 맘 놓고 범죄하세요. 그걸로 경제 살립시다. 이거야? 이거는 진짜. 아니면 소상공인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내놓은 얘기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지. 글 자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도대체. 일본이야? 일본은 지금 코로나라 경제가 어려워갖고 빈집 털고 노인들 집 강도하고 이게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지금 그러라는 얘기야 지금? 자, 말이 안 진짜 나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검찰 나옵니다. 독재 공화국 윤석열 최고 존엄의 가사 말씀이었습니다. 예. 마음은 이미 대통령. 이미 대통령 아니 지금 중요한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지금 대통령 위에 있지. 위에 지금. 있지, 맞다.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갔던.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그 인간성은 처음 보고요. 네. 이제 뭐 그 차기 관련해서 얘기 꺼내는 얘기는 이제 언급도 하지 맙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있는 사의가 절대 사표가 아니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는 그 직전에 법무부와 국정원과 행안부가 공동 발표를 했어요. 그 날에. 그러니까 새로 시작된 국정원법 개정안하고 경찰법 개정과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전체 브리핑하면서 각 부의 책임자들이 나와갖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은 이제 이 개혁이 시작되는 단계에 왔으니까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국정원장은 절대 국정원 앞으로 사찰 안 하겠다. 사찰이나 이런 정치 개입 안 할 거고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 경찰한테 넘겨주는데 노력하겠다는 거고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 개혁법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아무튼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 세 개 부서의 일종의 이제 새로운 법안 전환에 따른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됐을 때 전환에 따른 각오와 거기에 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 지원에 대한 후원 여러분들 지지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그러고 나서 청와대를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사표를 던졌다고. 그 얘기하고 난 바로 다음에 나 그만둬야지 하겠어요? 이건 절차상으로 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본인의 지금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에서 예의를 당한 거지. 이분의 의지는 사의 표명 안에서도 있는 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는 얘기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윤 총장을 비롯한 윤 총장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에 대한 인사척결. 얘네들을 털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사의를 표명한 건 당연히 반려될 것으로 보고요. 본인이 만일에 정말로 사의를 표시해서 사표를 낼 수 있는 직접적으로 자리를 내려오게 되는 순간은 내년은 2월 달에 있을 정기 인사까지 마무리를 지어놓고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 인사 결정 안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또 드러났던 또 개기고 올라왔던 이 두더지 같은 적폐의
세력들 검사 중 안에서 윤석열에 남아있는 잔중 세력들을 전부 다 목을 쳐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 사람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실 것으로 보여요. 네. 하다 말고 지금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냥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추미애 장관도. 근데 자, 여러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한테 정말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으로 인해서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러면 윤석열은 안 나가나? 이런 그치. 것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추미애 장관이 표명을 했다 하자마자 나는 계속 할 건데. 너무 비교되잖아. 나는 계속 너무 비교되잖아. 나는 계속 할 건데. 오늘 뭐지? 오늘 뭐 재판 법 걸 건데? 뭐 소송 걸 건데? 근데 이거는 이러고 진짜 있어요. 주변에 똑똑한 참모가 있으면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국민 전체를 덕으로 돌리는 행위가 된다니까. 그렇죠. 어? 이게 단순하게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사안에서 너는 충분히 자르기에 충분한 죄를 이미 졌고 그게 증빙이 돼 있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결정과 상관없이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나 제대로 된 기소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정직을 받아갖고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 네 죄는 있으나 네가 검찰총장이라 우리가 못 건드려라고 하는 일종의 비굴한 항복선언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결정문에 그대로 써놨잖아요. 네, 써놨잖아요. 해임까지 정직 가는 이상 건데.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지만 임기제를 존중한다, 특수성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꿀타임이에요 이분들한테. 꿀타임이.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해. 네, 답답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모 신문에서는 후임자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누구는 검찰 출신이라서 윤 총장 징계에 따른 여론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니들이 정해주게? 니들이 얘하고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해봐. 아니, 왜? 이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라고. 여기서 그러면은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진짜 사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에다가 약간 유들유들한 사람이야.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때문에 잘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윤석열하고 추미애 장관의 그 살아온 인생의 정치적 캐리어를 봐봐요. 구수한 놈하고 판사 지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레벨에 놓고 보면 오선의 당대표에 그동안 쌓았던 정치적 캐리어가 있는데 지들이 아무리 국회의원 부하들을 이 간첩들을 갖고 흔들려고 해도 못 흔든 사람이 추미애 장관인데 그렇죠. 지금 있는 이 추미애 장관이 여기까지 하다 말고 너 징계를 해임을 못 시켰다 그래서 내 스스로 물러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충고해주고 싶어요. 네. 오히려 이제 너는 적법하게 정당성을 갖출 필요도 없는 놈이구나. 어차피 내가 사표를 던진 이 마당에 내가 제대로 한번 칼춤 춰볼게 라고 나가면 나갔지 그냥 얌전하게 나 그만둘게요. 그렇죠.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고. 왜? 추미애 장관의 인생, 정치를 떠나서라도 추미애 장관 평생 살아온 인생이 지금 여기 걸려 있어. 똑같이 너는 치킨 게임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네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위험한 사람을 끌어들여 버린 거야. 보세요. 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으로 빙의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래도 5선까지 사실은 그 판에서 5선을 살아남는다는 것도 보통은 아닌 거예요. 사실 정치 왜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정치 구단 표현하잖아요. 추미애 장관도 겉으로만 온화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정치 구단이기 때문에 그 5선까지 그 바닥에서 살아남고 원내대표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네, 당대표까지 당대표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법무부 장관 하면서 정말 자기가 늘 그 정치 시작하면서 아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억울하게 다 까발려졌어.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아마 정치를 그동안 하면서 당해보지 못했던 모든 수모를 저는 이번에 다 당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내가 정치인 추미애야. 오케이. 5선까지 내가 이 바닥에서 더러운 꼴 보면서 딱 버텼는데 이번에 정말 내 아들까지 다 당하고 까발려질 거 다 까발려줬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는 모양새로 패전 장수의 모습으로 물러선다? 그분은 다시 국회의원으로 못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힘 빠진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라도 국회의원직을 붙잡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과연 추미애 장관 생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끔 이제 그 빅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모든 걸 걸고 도전해 볼 만한 건이 생기죠. 저는 평생 수백 번 이런 건을 겪어왔는데 본인이 만드신 거죠. 추미애 장관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뭐 국가를 위한 것도 있고 대한민국을 위한 것도 있고 검찰 조직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살아온 일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이제 검찰의 개혁과 인적 청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거예요. 네. 그 상황까지 몰아붙인 상황에서 마지막 한 칼을 안 쓰고 이 칼이 사라질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 니들 마음대로 행복해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사퇴를 한다라도 진짜 사퇴를 하더라도 그 추미애 장관 뒤에 올 법무부 장관은 더 센 사람으로 추천하고 그렇죠. 갈 겁니다. 더 강력한 칼잡이. 진짜 예. 완전 센 사람. 그런 사람을 후임으로 추천한 다음에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때까지 해온 거 다 도루묵입니다.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본인이 걸어왔던 길 중에서 가장 큰 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승부를 걸어야 되죠.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추다르크를 각인시켜야 돼요. 전 국민을 상대로 각인시켜야 되고 패전 장수의 모습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사실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막 얘기하고 판단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윤석열이 더 우락부락 생겼으니까 당연히 무서워 보이지. 그러나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저는 그거 동방 불패인가? 그거 보면서 이거 동방불패는 하도 오래된 영화니까 스포일러 해도 되죠.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림의 고수가 누구로 나와요? 임청아로 나오죠. 그러니까 상대가 맞서기 전에 그러죠. 고작 무림의 그러니까 무림의 고수라고 해서 내가 긴장을 했더니 여자였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청아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고수. 그러니까 중간에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게 성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부드러움 속에 칼날이 숨겨져 있을 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왜? 상대가 전혀 알아채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수들은요. 하수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이니 대통령이 진정한 고수잖아요. 웃으면서 뒤에서 원칙론대로 할 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동방불패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진정한 고수는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근데 저는 추 장관님이 살짝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추 장관에 대해서 물렁물렁하게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동안 이제 그 추 장관하고 윤석열의 싸움은 멀리서 간접적인 싸움이었어. 싸우는데 내가 정일이 욕을 해도 정일이 너 나쁜 새끼라고 전해줘. 이런 단계의 너 싸움. 나쁜 새끼래. 이런 단계의 싸움이었다고 치면 네. 이제는 진짜 둘이서 칼 들고 링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한 단계 건너듣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오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만 힘든 거야. 그렇죠. 정작 둘이는 한 번도 안 붙어봤거든. 근데 이제는 둘이서 링 안에 들어가는 거야. 왜? 정직과 사이를 놓고 어차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라는 걸로 진검을 들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전투력 안에서
윤 총장은 아무 힘이 없어. 음. 걔는 싸움을 안 해보고 패거리질만 하는 대가리 역할만 해봤지.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뒤에 조직이 있어야지만 야 덤벼봐 하지. 예를 들어서 들어와 해서 너 한 놈만 들어와 이러고 그 링 안으로 불러들이면은 바로 쫄아. 이란 이렇게 되는 오직 하면 50억씩 받는 변호사 노릇을 하면서도 나 검찰에 돌아갈래. 여기는 내가 왕이 아니야. 이러고 살았겠냐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